안녕하세요. 제이딩입니다. 5월 18일 목요일 밤 9시 27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은 지금 이렇게 지금 모아지고 있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추세 라인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추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얘도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자, 요런 추세인 거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확대되는, 하락 확대되는 이런 채널의 모양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지금 보통은 채널링이 이렇게 지금 평행하게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이렇게 모아지는 게 있고, 이렇게 확대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확대되고 있을 때는 이게 내려오는 중에 나오는 건지, 하락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확대형인지, 상승의 끝자락에서 나오는 확대형인지,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내려오면서, 지금 상승 중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확대되는 형태가 나온다라는 건 뭐냐면 가격 변동이 좀 심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이게 확대되느냐 축소되느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어떤 특정 라인을 깨냐 안 깨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캔들의 모양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이런 거를 같이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무슨 하락장이 아직 끝나지 않았냐니, 아직 상승은 시작도 안 했대느니, 이러면서 이렇게 누가 이렇게 떠들면서 얘기하면 그냥 아예 그런 거보다 하시면 돼요. 다 근거 없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이거를 알아맞출 건데.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냥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제가 늘 하는 말 있죠. 이거 떨어지는 거를 내가 확실히 알고 올라갈 걸 확실히 알면 누구나 다 떼돈 벌게. 그런 말을 함부로 누군가가 한다면은 그냥 여기저기 말 그냥 조합해가지고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매크로적인 시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설명한 적 있었잖아요. 과거에 뭐였죠? 부끄러운 이런 주식 애널리스트들이 나와가지고 막 했던 말들, 그래서 쉐임 오브 뭐였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이제 2008년 이런 때 이제 주식은 폭락해가지고 난리 난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이라도 나와야 된다 어쩐다 했는데 반등해서 올라갔죠 나중에.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이 어떤 이렇게 말을 예측을 해가지고 맞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만하게 무슨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떠들면서 이렇게 맞추고 뭐하고 하는 거는 별 의미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위안은 되겠죠. 알면서도 내가 물려 있어. 여기 어딘가에 막 물려 있는데, 누군가가 걱정 마세요, 올라가요, 올라가, 이거 앞으로 이거 지금 다 탈출할 수 있고 올라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아닐지라도 위안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말을 자꾸 믿고 싶고 내 심리적으로 그 멘탈을 내가 지켜줘야 되니까 그런 말을 계속 거기 가서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감정적이고 이게 여성하고 남성하고 좀 다른데, 예, 그죠? 남성들은 보통 이제 되게 근데 지금 보면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남성 같은 경우는 내가 여성이 와가지고 뭔가를 고민을 얘기하고 이런데, 고민을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남성은 뭐라고 하죠? 그냥 들어주면 되는데, 그냥 동조해주고 들어주고 하면 되는데, 남자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죠. 자꾸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죠. 그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러면 이제 오히려 나는 솔루션을 제공했는데 오히려 더 승질을 내죠. 그냥 들어주면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물려 있어. 물려 있으면 그냥 제가 이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딱 모였을 때 물려있는 사람 위로하는 차원에서 걱정 마세요. 그냥 올라가니까 이러면서 근거 없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그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이렇게 하면 기분은 좋죠. 안심도 되고 위안도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차트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냥 쓴소리를 하더라도 물려있는 사람들한테 찬물을 끼얹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 막 밑으로 숏을 잡은 사람들한테 진짜 망치를 내려치는 한이 있더라도 팩트를 얘기해야지. 예. 그래서 그 팩트를 우리는 보고 매매를 하자고 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트를 공부하는 거고 차트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걸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추세를 보고 고점, 저점, 목표가 정하는 거 그거 차트 공부 영상에 올려놨죠.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다시 올라가면 요때와 요때 거의 한 60이거든요. 이때 한번 찍고 여기 찍어진 그 저점의 이 추세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이 추세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며칠이었냐면 거의 한 60일 돼요. 두 달여 동안에 만들어진 이 추세이기 때문에 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이 추세 라인을 깨지 못하면 얘는 반등할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게 추세를 라인을 그어놓고 보는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베이직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추세와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가지고 하나가 더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얘가 여기를 지켰어. 여기 60일이었는데 여기 또 한 60일 정도의 텀으로 여기 추세를 한번 더 찍었어. 그래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의 꼭지를 찍고 이렇게 찍고 얘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되게 많이 상승하겠죠. 그러나 이 라인을 깨고 내려오면 이제 추세가 쫙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 강력한 이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하락의 폭은 더 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는 뭐 이건 되게 그냥 교과서적인 내용이니까 뭐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결론적으로 뭐냐? 여전히 아직 추세가 깨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번 만들고 이렇게 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깨질지, 깨지면은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무너지면 이제 여기 241선 요 자리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제 그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이제 판단을 해볼 때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은 양봉, 음봉 나오고 5선을 지켰고, 어제의 이 양봉이 상당히 좋은 양봉이 나왔죠. 그리고 꼭지를 못 땄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를 한번 치고 음봉으로 전환해서 내려와야 얘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지금의 추세로 봐서는 이게 빠질지 안 빠질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양봉 두 개가 더 붙는지 봐야겠죠. 양봉 오늘까지 내일 아침 9시까지 양봉 하나가 더 붙고 내일 음봉으로 쭉 빠지기 시작하면은 얘는 여기까지 한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양봉 3개가 만들어지면서 여기를 일단 돌파하잖아요. 그래 한번 조금 조정하더라도 여기까지 다시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한번 상황을 판단하시고 지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의 고점이 27,509불, 그 다음에 오늘의 고점이 27,487불. 그래서 꼭지를 딴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때의 꼭지를 땄어야 되는데 여기가 꼭지죠. 단기 꼭지는 이 자리예요. 이 자리를 따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얘가 이렇게 쭉 빠진 건 뭐죠? 이때의 꼭지를 따서 그래. 그죠? 그래서 지금 쭉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A, B, C 올라가고 이렇게 C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 B, C 이렇게 나오기는 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때가 C파 끝자락가처럼 보이기는 하느나 이게 올라가는 각도가 너무 약해요. 그죠? 내려올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지금 막 들어갈 수는 없는 거지. 왜냐하면 이렇게 내려오는 각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각도가 이렇게 완만해요. 이렇게 올라가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한번 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양봉 이렇게 해서 각도 세우면서 쏘지 못하면 얘는 한번 또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상황을 좀 냉정하게 직시하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캔들의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 빠질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확정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여기를 돌파하는지 봐야겠죠. 27,673불. 그렇죠?
27,673불 요 자리를 돌파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요 자리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의 자리인 거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돌파하면 이제 새로운 파동으로 우리가 카운팅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 주봉의 모양으로 보면은 일단은 아직 모르죠. 얘가 이 음봉을 완전히 이번 주에 장악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양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한 번, 두 번, 세 묶음 이렇게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찝찝한 거야.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올라오기를 저는 바라는데 이번 주에 그다지 힘은 없어요.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그래서 잘 종목별로 수익을 주는 거는 적당한 수준에서 익절하시고 그냥 막 이거저거 거미줄 치는 거는 지금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번 주에는 거미줄 치는 모양으로 막 이거저거 막 그냥 막 여기저기 막 다 사면 안 돼요.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막 이렇게 사시면 안 돼. 그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단타로 한두 개씩 이렇게 해볼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채널에서 얘기한 매매법에 준한 어떤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셔야지, 마구잡이로 저점 잡겠다고 들어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별로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큰 리스크보다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주봉상으로는 큰 변동은 없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올라가는 각도가 지금 조금 완만하다. 지켜봐야 되겠다. 일단은 여기 돌파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되고, 이 자리. 그래서 도미넌스는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완만하게 올라가면 맥시멈 이 자리까지 올라갈 것 같고, 맥시멈 올라가면 이 자리인 거고, 여기를 이렇게 세우면서 올라가야 돼요. 각도가 너무 완만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가면 한번 또 무너졌다가 수렴을 이런 식으로 수렴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수렴의 끝자락에서 한번 빵 쏘고 올라가.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타이밍이 6월 15일 정도까지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잘 관망하면서 지켜보면서 종목별로 타점 나오는 것만 좀 해보는 그런 시기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좋은데요. 나스닥이 좋게 올라왔어요. 얘 여기 돌파하러 올라오는데요. 나스닥이 일단은 얘가 여기서 얘가 이런 식으로 조정을 했죠. 여기 W자잖아요. 그죠? 한번 눌렸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가는 중이죠. 그래서 돌파했는데요, 여기를.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다 이 작은 W를 돌파했으니까 이제 큰 W를 돌파하는 거죠. 큰 W를 돌파하러 가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무너졌다가 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할 때 여기가 얼마냐면 13,720.91포인트. 여기를 돌파할 때, 그러면 이제 나스닥은, 되게 좋은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스닥이 이렇게 또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도 아마 따라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 코스피는 이제 걱정할 게 없는 게, 요 자리를 음봉 없이 돌파하고 꼭지 따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죠? 얘가 이런 식으로 내려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는 지금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위에서, 여기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죠, 얘도. 일봉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주봉의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나? 주봉이 좋아졌는데요. 이번 주에 주봉이 거의 241선을 지키고, 241선을 못 깼죠. 주봉상. 이번 주에 모양이 좋은데요. 내일까지 한 번 더 쏘면, 전주에 음봉을 완전히 장악하는 상승 장악형의 캔들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주에도 양봉을 희망해 볼 수 있는 괜찮은 모양이 연출되겠다. 뭐 괜찮네요. 전주에보다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렸잖아요. 이게 지금 코스피는 좋은 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캔들이 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확 말아 올리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 번 더 쏘고 윗골이 좀 달고 내려오면 다음 주도 양봉을 희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코스피는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채권이 어떻게 됐나요? 채권이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은 다시 또 여기서 여기를 또 돌파하려고 하고 있네요. 지금 10년물 채권은 3.619죠? 3.619. 이게 주봉으로 봤으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241선을 다시 또 돌파해서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여기 돌파하러 가는 거죠. 요 자리, 요 자리. 근데 각도가 안 맞아서 또 한번 내려올 것 같아요. 수렴하러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3.6이고, 그 다음에 2년물 채권. 2년물 채권은 뭐에 연동한다? 2년물 채권은 연준 FMC 에서 말하는 기준금리하고 연동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년물 채권이 또 막 올라왔네요. 4%가 훨씬 넘었네. 4.2, 4.2까지 또 올라왔네요. 장단기 금리 차는 또 많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지금 이거 다시 또 여기 양봉으로만 또 돌파해서 올라왔어요. 여기를 또 돌파할지. 근데 각도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바닥에서 이제 241선을 앞두고 2년물이나 10년물이나 뭐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조정하고 있다. 옆으로 기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경기 침체 얘기 나오고, 제가 볼 때는 이제 6월 15일이 관건일 것 같아요. 요때 FMC 회의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얘가 꽉 내려갈지, 뭐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지, 뭐 이런 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내려갈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는 다시 적산병으로 여기 다 뚫고 올라왔고, 달러가 다시 이제 바닥에서 찍고 올라오는 중이죠. 근데 이제 얘도 동그랗게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니까, 맥시멈 얘는 올라와 봐야 여기 105불, 맥시멈으로 올라와 봐야 얘는 105불이고, 이 105불을 한번 여기서 눌렸다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쭉 빠질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뭐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모르죠. 근데 이렇게 가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각도가 비슷하죠. 올라가는 각도나 내려오는 각도나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눌렸다 가거나 아니면 한번 쭉 다시 한번 빠지거나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한번 찍고 이렇게 해서 쌍바닥 찍고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한번 요거 커비드 핸들 패턴 모양처럼 움직이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거나 달러의 인덱스는 바닥에서 다시 좀 올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맥시멈 요 자리일 가능성이 높다. 100억을 거기를 넘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환율. 환율은 뭐 지금 조정 중이네요. 이제 이것도 확대형이죠. 이렇게 확대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일단 이럴 때는 꼭지를 따면은 좀 위험하고, 그 다음에 ABC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고, 일단 꼭지를 안 따고, 이렇게 회복하면서 올라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면 빠질 수 있어요. 쭉 한 번 더 빠질 수 있어요. 확대형으로 가다가 꼭지 따고 내려오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린 양봉이 나왔고, 이 양봉은 무조건 5선 위로 올라가야겠죠. 제일 좋은 건 상승 장악형의 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속적으로 올라가야겠죠. 아니면 내일 또 빠져.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요것도 지켜봅시다. 환율이 지금 얼마냐면 종가로 1335원이네요. 환율이 꽤 높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의 어떤 그 침체에 대한 어떤 우려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어떤 그런 염려, 뭐 이런 불안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반영이 되면서 옆으로 기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나스닥에 속해 있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 실적이 좋고 뭐 이제 많이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그래요. 지금 뭐 미 금융권에서 나스닥 빅테크의 뭐 기술주 중에서 뭐 상위 시총에 있는 애들, 뭐 애플이라든지 뭐 이런 구글이라든지 테슬라 뭐 이런 데에 지금 상위 시총에 좀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전히 환율이나 이런 거는 좀 바닥에서 올라오면서 환율은 좀 강세고 달러도 약세에서 조금 반등하는 중이다. 그리고 여전히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 상태이고 여전히 기준금리에 대한 뭐 기준금리를 다시 내릴 것인가 아니면 동결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큰 변동 없이 그것이 좀 반영되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뭐 유가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텍사스 인터미디어 크루드 오일 캐시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얘도 이제 이 바닥에서 쌍바닥을 찍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 올라가는 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이제 제대로 올라가면 여기를 돌파할 기름값이 올라가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고, 근데 여기를 돌파할 때를 봐야겠죠. 73.77로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도 봐야겠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여전히 유가는 바닥에서 지금 기는 중인데 상승을 하려고 지금 폼을 잡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좀 속단하긴 이르다. 이렇게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하고 주요 지수는 뭐 한 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